어려운 질문이 나왔는데요. 두 분 다 질문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지방 출신 의원님들 복지 관련 공약은 없을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서용교 후보님께서 먼저 답변하실 건데요. 지방 출신 의원님들 복지 관련 공약은 없을까요?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영교부터 답변입니까? 맞습니다. 네. 이런 질문이 너무 소중한 것 같습니다. 너무 소중한 것 같고, 저는 서울에 있어서 이런 걸 잘 몰랐지만 이번에 내란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들 집에 못 가지 않았습니까? 못 갈 때 저희 국회의원 회관 안에 작은 소파가 펼치면 침대가 되는 그런 것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언제 치고 들어올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 안에 지키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 저희들이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곳에 건강관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건강관리실에 가더라도 수면실이 몇 개 없습니다. 지금 이모선 의원님 참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사 한번 추진해 볼까요, 우리? 이 세상에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방 의원들을 위한 중요한 관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에 서울에서 국회를 하고 지방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내려가는 길도 참 멀고 힘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그 비용도 좀 보완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찌 마음에 드시나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꼭 해야 될 일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대구 경북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을 맡겼습니다. 제가 30곳을 다니면서 유세를 하고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저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한 40여 명 내려가서 함께 시장통을 다 훑고 다 팔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에 사람을 살려내게 하려면 지방에 계신 의원들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에게 후보 직속 인구미래위원회를 맡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을 살려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소멸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의 인구 위기는 향후의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학교가 내려가면 모든 법인세를 없애주고, 지방에 병원이 내려가면 모든 법인세를 없애주고, 지방에 또한 기업이 내려가면 모든 세금을 면제해주지 않으면 이 위기는 극복해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방 의원님들이 먼저 예산 결산을 요구하신다면 그쪽에 배치하는 게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하는데 우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표가 좀 흔들려도 좋으니 지방 의원님들께 요구하시는 곳에 주로 먼저 배치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신지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수도권에서는 좀 양보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확실하게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복되지 않은 답변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기호 1번 김병기 후보께서도 같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중복을 한번 피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집을 제공하겠습니다. 전 지방에 사실 이전 직장에 근무할 때도 지방에서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지방에 내려가는 직원들이나 또 해외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지원금을 갖다가 제공을 하곤 합니다. 공무원들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아마 제가 오스트레일리아라고 기억을 하는데요. 그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 의원들이 그 국회 회기 기간 내에 머무를 수 있는 그 타운을 갖다가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많은 나라에서 의원들이 회기 중간에 이렇게 의식주가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그런 것을 지원하고 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지방 의원들을 배려를 하려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럼 서울 수도권 의원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긴장이 됩니다. 근데 이 당원들께서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보면은 굉장히 의원님들이 보면 억울해 하실 것들이 전 많다고 생각해요.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저도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는 정말 국회가 별로 하는 일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예산부터 삭감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국회 예산을 갖다가 엄청나게 늘려드려야 되더라. 그거는 전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야의 대화가 상당히 단절되고 적어진 데 대해서는 어쩜 보면은 저희가 공식적인 상임위에 그 상임위가 끝나고 저희들끼리 만나는 사적인 시간들이 상당히 줄어든 그런 것도 저는 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게 보면 복지 관련된 것들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의원들이 끝나고 나서 그렇게까지 옛날처럼 회합이 없이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는데요. 그게 참 사실 예산이라는 거를 정말 이상적으로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이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정무위 자랑을 좀 하면 저희 정무위는 복지간사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간사가 저희들의 그걸 잘 조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회합을 가질 때 어떤 그 좌장이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름이 외자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됩니다. 그분이 관대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복지를 갖다가 공식적으로는 이 지원금을 갖다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되고 비공식적으로는 그런 그러니까 관대한 그런 의원들이 좌장을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작위로 추첨을 한 질문이었는데 다소